걔가 내 말도 안 듣는 내 목소리를 인식을 못했나?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각이 2분의 파인 부채꼴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머릿속으로 늘 전체를 다 그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습관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자, 이래놓고 호 AB 위에 점 P가 있대요. 여기 어떤 점 P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다가 수직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놈을 H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를 세타라고 했대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했네요. 근데 이거 연결했으면 이거 45도 동일되네. 4분의 파이 벌써 튀어나왔어야 돼 이게. 그러니까 각도는 근데 이게 조금씩 여러분들 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나왔을 때 4분의 파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야 돼요. 정보 중에. 자, 안 썼나 한번 확인해 봐. 안 썼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는 정보를 얼만큼 잘 뽑아내는 게 습관이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진짜 좋아서 이 모든 문제 근데 이게 4분의 파이가 되는 순간에 이것도 4분의 파이가 되지 않냐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보를 뽑았느냐 안 뽑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뭐야 그러면? 이 넓이 구하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 길이든 이 길이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잠시만 봅시다. 그럼 여기가 세타니까 이제 그 정보를 더 뽑아낼게요. 반지름의 길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이면 이것도 당연히 1이겠죠. 근데 그럼 이 길이는 얼마가 되는 거지? 코사인 세타가 되면 얘는 당연히 뭐겠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갑자기 문제가 겁나게 쉬워진 문제가 되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내가 이 문제를 되게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뽑아내는 것들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수능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 미적도 마찬가지인데요. 도형은 대부분 못 푸는 이유가 정보를 덜 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제가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 문제 뭐야, 이 문제 뭐야, 여기서 뭐 해야 되라는 것이 잔소리처럼 뇌에 그냥 딱지가 들어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걔는 저기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갔는데 수능을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모든 공식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더래. 근데 내가 수능 볼 때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보다 아무 생각이 안 나면 뒤로 탁 물어놔서 심호흡을 하고 앞에 있는 애의 뒤통수가 내 얼굴이다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질문을 했다 생각했더니 갑자기 그 앞에서 환청이 들리는데 아줌마 그러더니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문제를 풀었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 시험 잘 봤다고 사온 선물이 넥타이야. 이게 걔네 봐도 진짜 엽기 아니니? 자,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문제를 봤을 때 얘가 뭐다라고 하는 것이 딱딱 찍히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쉬워져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세타에 집중하지 말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집중하지 말고 내가 정보를 다 뽑았는지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다음도 되게 쉽잖아요. 이제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게 S 세타고 분의 S 4제곱? S 4제곱이 된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 세타가 한없이 0으로 가겠지.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뭐라고 하라고 했더라? 2분의 1 곱하기 세타 제곱. 그거 정도는 알자 좀. 아니 모르겠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분자분면에다 자 제곱은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모르겠으면요 여기다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하신다는 걸 아시면 돼요.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면 요 놈은 어쨌든 1이 되니까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지? 세타가 0으로 가니까 야 2분의는 됐을 거고 자 요 놈이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 아니에요. 사인 제곱 세타는 세타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거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이거 공식 외우다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그 다음부터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세타 제곱으로 바꿔버리면 제곱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이 나는 문제였어요. 자, 근데 되게 억울한 거 있지. 4분의 파이 하나 못 봐가지고 문제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보를 뽑아낼 줄 아셔야 돼요. 자, 또 자,
그 다음에 안 한 건 그냥 이어서 하셔도 돼요. 377쪽까지 해서 질문이요. 근데 마플 개념 익힘 12번 문제는 하나 정리를 해주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제가 요건 하나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걸 어디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패턴으로 잡아서 풀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좀 편해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 보면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있을 때들이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마플 개념 12번 같은 문제가 이 문제인데 다들 비슷하게 같은 개념으로 잡고 가시면 돼요. 자, 여기가 지름이래요. A, B가 근데 여기가 2라고 했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1인 원이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다 그려놓고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원의 일부가 나왔으면 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생각입니다. 여차하면 다 그릴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가 갔어요. 그리고 여기 내려가는데 그럼 당연하게 여기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직각이 나와야 되겠죠. 지름이니까. 자, 정보 뽑는 거는 이렇게 뽑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세타라고 놓고요. 여기 안에다가 원을 내접을 시켰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 보면 원에다 내접되어 있는 놈들이 꽤 많죠, 지금. 삼각형의 안에다가 내부에다 원을 이렇게 내접시킨 경우들이 있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좀 편하게 푸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잡으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 맞죠? 근데 얘가 원의 성질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다?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2분의 세타라는 각도로 자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떤 경우든지 이게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도형인데요. 원 바깥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원의 두 개가 접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다 직각일 거고 여기가 직각일 거고 이 길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공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반지름이 같으니까 이 두 삼각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합동이 돼 버리는 거죠. 완전히 똑같은 삼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길이랑 같을 거고 이 각과 이 각도 당연히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이게 뭐의 성질이냐면요. 내심의 성질이거든요. 혹시나 여러분 문제 중에 삼각형의 내심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이 갖고 이 길이 갖고 이 길이 이게 같다가 내심의 성질 다예요. 이게 답니다. 내접원의 성질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가 2분의 세타가 됐다라고 하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사인 세타로 주나 사인 2분의 세타로 주나 이걸 뭔 짓을 하든지 우리는 다 똑같아요. 왜 그렇지? 사인 세타를 뭐로 바꾼다 그랬죠? 세타로 바꿔서 극한 풀 거잖아요. 그럼 사인 2분의 세타 뭐로 바꿀 거예요? 2분의 1 세타로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계산할 때 2분의 1 하나 들어가는 것 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2분의 세타로 바꿔놓고요. 자, 근데 물어본 게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F세타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근데 그러면 자, 요거를 갖다가 F세타라고 했는데 뭐 R세타든 F세타든 얘가 F세타고 얘가 F세타예요. 근데 여기가 직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직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가 되냐면 여기가 2죠. 그럼 일단 다 정보 뽑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지. 당연히 얘는 뭐가 됐어요?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여기서 R세타를 어떻게 구하냐면 이 반지름을 어떻게 구해내냐면 자, 여기서 이제 도형의 전반적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직각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직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무슨 짓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이제 레벨이 달라요. 자, 고등학교 때까지 아니면 어쩌면 대학교 갈 때까지요. 직각이라는 말을 제가 얘기하는 걸 다 정리하고 가시면 빠져나온 빈틈이 없어요. 자, 직각이라는 말 중에 제일 처음에 직각 나오면 피타고라스 생각나시죠?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중학생이에요. 피타고라스까지 알면 중학교 2학년. 피타고라스 배울 때 딱 여기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직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거를 갖다 지름을 생각하시면 이제 중3을 잘 배우신 거예요. 직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지름하면 직각.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감각은 이래요. 직각삼각이 딱 나온 순간에 원 그릴 수 있으면 고수예요. 얘가 지름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빗변이 무조건 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은 지름을 떠올릴 수 있으면 여기까지가 이제 고수가 됩니다. 세 번째요. 넓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넓이입니다. 직각이 나왔을 경우에 넓이로 생각하는데, 자, 삼각형에 여러분 오심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수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원리인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자, 삼각형의 오심이 뭐냐면 내심이 있어요. 내심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삼각형 안에 원이 들어져 있을 때 이것의 중심을 내심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딱 하나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R 갖고 딱 넣을 때 여기 세타 같다. 요거 하나 아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외심이라는 게 있어요. 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이 있을 때 이 바깥에 있는 원의 중심을 갖다가 외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길이가 다 반지름이니까 같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당연히 요 각과 요 각이 당연히 같을 거 아니겠어요? 외심에서.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물론 외심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중학교 교육을 잘 받으신 거고요. 여기서 외심이 딱 나왔을 때 이걸 갖다가 사인 법칙을 생각하면 고등학교까지 잘 배우신 거예요. 외심이라는 말이 나오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뜻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으면 뭐 여기까지 이제 잘 생각해요. 그래서 무게중심이에요. 무게중심이 뭐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때 여기다 쭉 연결해서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을 때 요 점이 무게중심이죠. 그죠? 그때 요것이 몇 대 몇이 되는 거예요? 2대 1로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이것도 같아지는데 넓이 6개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무게중심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자, 그럼 두 개가 남는데 수심이라는 얘기하고 방심이라는 얘기가 남거든요. 수심은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수직으로 딱 근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수직으로 딱 거버린 거예요. 요때 여기다 연결하게 되면 여기도 수직으로 만나고 요 점을 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안 써가지고 잘 모르죠. 자, 그럼 수심이 나왔을 때 우리가 성질이 딱 하나 뭐 있느냐?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는 같습니다. 왜 같을까요? 넓이가 같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이라고 하는 말, 이 수직이라는 말, 수직이 나왔을 때 넓이를 연상하시는 것까지 하시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또 방심 하나 이용하는 거 합시다. 방심은 되게 안 나와요. 이 변방에 있는 원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세 개가 있어요. 변방에 있는 원의 중심을 방심이라고 하니까 삼각형은 당연히 세 개가 나오겠죠. 여기다 원이 그려질 거고 여기도 원이 그려질 거니까. 근데 방심은 얘 입장에서 보면은요. 얘 입장에서 보면 방심인데요. 얘 입장에서 보면은 내심이에요. 이게 방심의 다예요.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그럼 이제 직각이라는 말이 나올 때 피타고라스를 쓰거나 지름을 쓰거나 아니면 넓이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어지간한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4번은 좀 쓸데없이 고거래요. 자, 네 번째로 지름이 나왔을 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기울기 곱하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함수 썼을 때. 직각이 되면 이거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수직이 나왔을 때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쓸데없이 고퀄해요. 물론 더 쓸데없이 고퀄을 하게 되면 내적은 0이래요. 기하까지 들어가면 벡터에서요. 내적을 곱하면 0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아시면 대학교 가셨을 때까지 직각이라는 말에서 빠져나간 빈틈이 없습니다. 얘는. 그렇죠? 그런데 얘를 다 정리를 해놓고 나면 자, 이제 이걸 정리해 드리는 건 제가 이 문제를 풀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다 보면 얘가 꽤 많이 나오는 놈이 있어요. 그게 직각삼각형에 수직 내린 거 있죠. 요렇게 됐을 때 변의 길이의 비율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되는 놈이. 자, 여기에 공식 5개가 있습니다.
이 공식 5개는 중3 때 조교교육을 잘 받으셨으면 뭐 다 아시는 걸 건데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까먹었을 테니까요. 근데 얘가 은근히 고난도 문제에서 가끔 써요. 얘를 막 그 접선 같은 거 확 그려놓고 막 수직 때려놓고 막 이런 거 할 때 가끔 써먹거든요. 원 나왔을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식 5개가 있는데요. 자, 이제 아무렇게나 미지 잡을게요. 이걸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요. 이걸 C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H라고 하고 이걸 X라고 하고 Y라고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저는 써놓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제가 써놓는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요. 제가 하는 그 루틴을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요. 당연히 피타고라스 쓰겠죠? 왜? 직각이니까요. 그럼 얘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당연히 얘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이거는 대나 소나 다 하니까 피타고라스는 됐다. 두 번째요. 여기서 직각이 나오면 내가 뭐 생각하라 그랬죠? 피타고라스 다음에 지름 생각하라 그랬죠. 지름 생각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직각이면 얘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지름이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원과 비례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한번 몇 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원과 비례가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을 때요. 직선이 2개의 직선이 지나갈 때 2개의 직선이 만나는 케이스, 거기서 숫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련된 얘기인데, 자, 첫 번째는 내부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두 번째는 외부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요거 생각하시면 하나는 하고 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외부에서 만나는데 둘 다 접하는 건 생략할게요. 두 길이 같다니까 뭐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공식이 뭐라고 한번 정리해주면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예요. 자,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를 곱한 것은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를 곱한 것과 같다. 이 공식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예요. 공식이. 그럼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를 곱한 것과 같다. 그 다음 얘는요.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를 곱한 것은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 곱한 것과 같다. 그래서 제곱이에요. 얘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외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내가 중상 가르치면 애들이 겁나게 쉬워해요. 요거 저기 원주각, 중심각, 뭐 원과 비례는 그냥 요 공식 하나 외우면 문제가 다 풀려요. 줄줄줄줄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얘가 거기에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얘를 가지고 공식을 아까 제가 얘가 지름이라고 그랬으니까 원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자, 직각이 몇 개지? 3개죠. 그럼 원은 당연히 몇 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3개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가 얘가 직각이니까요. 자, 조금 작게 잡아놓고 이렇게 직각으로 잡아놓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직각이니까 얘가 지름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원을. 맞죠? 그러면 얘가 지름이니까요. 연장을 하게 되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같겠죠? 아까 내부에 만날 때 뭐라고 했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길이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는 공식이 나와요. 여러분 얘를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 흐름을 보세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동그라미 그려놓고 아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고 기억하시면 여기가 이제 1번 여기가 두 번째 공식이에요. 얘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공식입니다. 얘가 직각이잖아요. 그럼 얘가 직각이니까 직각 잡아서 이렇게 잡으면 얘가 직각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 얘가 지름이 돼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선하고 이 선을 보세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 원 그렸다고 생각하면요. 자, 만나는 점이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y 곱하기 a는 b제곱이다 라는 공식이 나와요. 왜냐면 만나는 점 원까지, 만나는 점 원까지니까요. 만나는 점에서 원까지, 만나는 점 원까지는 이거의 제곱이다라는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원 그려놓고요. 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구나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가 세 번째 공식이에요. 네 번째는 당연히 얘도 직각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다 원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생겨 먹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됐죠? 자, 1번은 피타고라스, 2번은 얘가 지름, 3번 얘가 지름, 4번 얘가 지름이에요. 그리고 공식 다 똑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자, 그럼 직각이니까요. 자, 피타고라스도 다 썼고, 지름도 다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넓이로 푸시는 겁니다. 얘가 직각이니까요. 이거 곱하기 이거랑 이거 곱하기 이거랑은 같다.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넓이로 푸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얘기 왜 할까요? 여기 지름 떨어졌잖아요. 그쵸? 요거 넓이로 푸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길이 다 주어져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요렇게 잘랐을 때요. 이거를 더한 것과 같겠죠? 그렇잖아요? 자,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자,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로 전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사인 세타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인데 요 놈이 뭐랑 똑같냐면 이거를 더한 애랑 같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2분의 1은 공통으로 있을 거고요. F 세타도 공통으로 있겠죠? 자, 그러면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올 거예요. 원래 전체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2분의 1은 없어졌을 거고요. 자, 요 놈이 밑으로 들어가면 그럼 F 세타는 뭐가 되냐면 자, 1 더하기 2 사인 세타 더하기 2 코사인 세타 분의 여기는 2 코사인 세타 곱하기 2 사인 세타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디요? 1 말고 진짜. 응? 분모 2 분모. 플러스 아, 여기가 2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뭐 2 같은 거 약분해 주는 거야 큰 문제 아니어 보입니다. 뭐 2는 약분해 버리면 여긴 1일 거고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고민할 게 없는 게 코사인 세타는 다 뭐니까 1이니까 고민할 게 없잖아요. 문제는 사인 세타 문제잖아요. 자, 여기서 리미트를 가득 때려볼게요. 세타가 0으로 가면 0인데 1이 있으니까 고민할 거 없잖아요. 얘는 1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얘는 1일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인 세타만 0이잖아요. 요 놈만 처리하면 되니까 문제에 세타분해가 1입니다. 자, 그럼 얘랑 해서 이제 없어지니까 답은 쉽게 나오는 겁니다. 10까지만 세우면 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삼각형 안에 원 그려 있을 때 요거 구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요때 내저번의 성질, 요거 넓이로 푼다는 걸 모르시면 이 문제 풀기가 애로사항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 2분의 세타, 2분의 세타를 썼는데 혹시 이 중에 길이 하나만 더 나올 수 있으면 안 나오나? 에이, 짜증난다. 요 길이 하나만 줬으면 이 길이 겁나게 쉽게 구하는데, 그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는가요?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에 얘가 이 길이만 있었으면 여기는 굉장히 쉽게 구해요. 이게 A였으면 A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래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니까 되게 쉬운 편이었는데 아니면 이제 넓이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사실은 얘 하나를 갖다 내가 쓱 풀어주고 나면 정리가 다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푸는지를 설명을 하려면 아까 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야 이렇게 풀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또 질문이 있습니까? 177쪽까지 해서. 질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안 풀었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지. 179쪽까지 때려봅시다. 다음까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이거는 근데 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내가 어디를 모르고 있는지, 물론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도형은요, 나는 솔직히 가르친 사람 입장이지만요, 도형만큼은 나 다 풀 수 있어서 절대 말 못합니다. 나도 못 풀 수 있어요. 도형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풀으려면 내가 보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내가 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자, 일단 그러면 거기까지를 대충, 되게 그 원에 대한 넓이 문제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서 하나의 패턴만 더 봅시다. 나머지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갖고 오시는데요. 183쪽에 문제 하나만 풀고 갑시다. 자, 마플 특강에 1번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외곽을 되게 잘 써야 되는 문제가 마플 특강 1번이거든요. 뭐 나중에 여러분들은 천천히 다 풀어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일단 이 문제는 되게 또 중요하게 많이 작용하는 거죠. 여기가 1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놓고 여기다가 뜨끈히 잡아놓고요. 이렇게 잡아놓고 이 각이 세타라고 했고요. 여기서 똑같은 각 세타를 하나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했고 이 점을 Q라고 했어요. B고 A가 됐는데 OQ 이 길이요. 자, P가 한없이 B에 가까워질 때 이것의 극한값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정리부터 할게요. 이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극한 문제를 되게 잘 쓰셔야 돼요. 일단 얘가 1이니까 얘도 1이죠. 자, 그럼 요 각은 당연하게 뭐가 되겠어요? 세타가 되겠죠. 같은 각이니까. 여기서 얘가 편하셔야 돼요. 사실은 요 얘기 하려고 지금 이거 잡아놓은 거. 이게 뭐여야 돼요? 2세타여야 되죠. 얘가 2세타면 여기서 수직을 칸이 내리잖아요. 이 길이가 굉장히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2세타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2분의 1세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사인 2세타죠. 수직을 내리면.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요거는 당연히 또 뭐가 되네요? 3세타가 되겠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3세타면 여기가 직각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알기로 요 길이를 알아야 그 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갈 수 있지요. 요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사인 법칙으로. 네, 사인 법칙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저번에 제가 정리해드린 게 어디를 정리해드렸냐면 여기가 직각일 경우에 여기가 세타일 경우에 여기를 줬을 때 여기를 줬을 때 여기를 줬을 때 쭉 정리 한번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자, 지금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삼각형이 직각이 아닐 때 어떻게 길이를 정리할까라는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어떤 문제 되게 잘 나오냐면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세타인 거예요.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세타가 나와버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길이를 어떻게 잡느냐인데 여기를 수직으로 때려서 문제를 풀면 중학교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물론 수직을 때려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자,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 요 문제나 요 문제에 대한 토픽은 무슨 토픽이냐면요. 직각이 아닌 삼각형의 길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세타면 여기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파이 마이너스 3세타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그냥 사인 3세타로 바뀌어요. 고민할 거 없잖아요. 코사인도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고 사인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민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든지 하나의 수치를 줬다. 이렇게 줬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얘를 안 주죠. 이 새끼들이. 여기서 1인 애가 이렇게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아요. 이 길이가 1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타만큼 가고 여기서부터 3세타는 손을 거서 만나는 교점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때 봐야 되는 문이 어떠냐면 자, 여기 길이 변의 길이는 딱 하나만 줬어요. 근데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세타니까 여기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3세타라고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때 길이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사인 법칙으로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주보는 각과 변이잖아요. 얘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세타를 아는가 취급하셔야 돼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1이 2r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하면 이거는 사인 2세타 분의 a가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정의돼 버립니다. a는 뭐겠어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사인 2세타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오늘 하려고 하는 것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얘가 얘입니다. 그러니까 직각이 아닌 삼각형에서 어떻게 각도를 세타로 정의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요때 사인 법칙 겁나게 잘 쓰셔야 돼요. 요게. 자, 그럼 여기도 보세요. 이 각을 알아요? 알죠? 왜?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아는 각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각을 알고 맞은편의 길이 알죠? 그러면 이 길이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여기 식이 이렇게 복잡해도 되나요? 이거 3분의 2 나와요, 나중에. 극한 때려버리면. 왜?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는 그냥 사인 3세타잖아요. 리미트 극한 때려버리면 얘 3분의 2 잃어버리고 끝난단 말이죠. 극한의 계산을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복잡해지는 거, 이 수치가 복잡해지는 거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럼 여기가 만약에 4분의 파이 빼기 3세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린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배웠어요. 여각부각에서 우린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니네 만약에 이과인데 갑자기 2분의 3파이 빼기 뭐가 생각이 안 나요. 덧셈 정리 쓰시면 돼요. 덧셈 정리를 배우셔서 그대로 그냥 딱 그 공식대로 적용하시면 어차피 똑같은 값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키예요.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3세타라고 주어져 있을 때 이 길이를 자 피타고라스에서 벗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거 이게. 그러면 이 삼각형을 딱 볼 때 이 각 있네, 길이 좋네, 이 각 있네. 요거를 구하는 것은 쉽단 말이죠. 자, 요것을 a라고 놓으면 사인 2세타 분의 a는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1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길이가 a가 뭐로 나오냐면 사인 3세타 분의 사인 2세타로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근데 그럼 물어본 건 얘였어요? 괜히 했네요. 왜? 이 길이를 만약에 그 파이라고 하면 사인 세타분의 파이는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사인 세타를 넣어버리면 됐잖아요. 그죠? 그럼 요거는 K가 무한대로 가면 여기 3분의 1이겠죠. 극한의 계산은 쉬우니까. 근데 이거를 가끔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럼 선생님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얘를 갖다 3분의 2로 놓고 풀면 안 돼요 라고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절대 비추합니다. 그건 언제 제가 얘기했던 빠르게 이 계산이 되잖아 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할 때만 쓰세요. 계산할 때만. 복잡해도 그냥 쓰는 걸 다 써놓고
그래서 이제 이것의 극한값을 구하라라고 할 때 세타가 0으로 간다라고 할 때 그때 3분의 1 이렇게 답을 내시는 건 좋은데요. 그 전에 그럼 이 길을 3분의 1이라고 놓고 이러다가 망하는 경우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건 함정에 빠지는 짓은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서 99문제 그래도 펴는데 한 문제가 만약에 함정을 팔 수 있다 그러면 안 푸셔야죠. 그렇게 하면 함정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 사인 법칙으로 세타 잡는 거. 자, 중요한 키는 그거예요. 지금 얘는 뭐 괜히 했네요. 괜히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라는 거예요. 요거 각도 잡았을 때요. 자,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2세타라고 할 때 요거를 이렇게 잡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아는 각도예요. 그러니까 세타를 아는 각 취급하는 것처럼 2세타도 아는 거고 2분의 1세타도 아는 거고요.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당연히 아는 각 취급을 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으로 극한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럼 재밌는 거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러면 그래 마플 특강 2번 문제까지 갑시다. 수능에서 나왔었나봐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원 A가 있대요. 자, 양수 세타에 대해서요. 원 위에 두 점 BC가 있는데 자, AB랑 AC가 같다. 이러면 문제가 쉬워지지 않나요? 자,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래요. 자,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인데 여기에 이렇게 잡았네요. 그 다음에 이등변이 됐다는 얘기는 이 길이랑이 같다는 얘기가 됐을 거고요. 여기가 세타래요. 자, 이럴 때 요거 쉽죠. 왜냐하면 세 개를 다 더하면 뭐여야 되니까 파이여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 뭐겠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인가요? 그럼 여기도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이런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여기다 원 그려놨네요. 그러면 너무 쉬워지는 거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 길이가 같겠죠? 여기 수직으로 떨어질 테니까.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R 세타래요. 여기가 R 세타고요. 그럼 반지름 R이라고 놓고 나중에 세타로 식을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겨 먹었대요. 떠오르는 거 없어요? 삼각형인데 원 나왔죠? 삼각형인데 원 나왔잖아요. 왜 저번에 반지름도 1이라고 줬잖아요. 뭐 써야 돼요? 사인 법칙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금방 정리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사인 세타분의 L은 2R이다가 됐잖아요. 근데 묘하게 외접원이란 말이 나왔는데 사인 법칙을 생각을 안 해요. 외접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 삼각함수형 관점에서는 이거는 사인 법칙 써달라는 광고다라고 인식을 하시죠. 이건 광고예요. 사인 법칙 써달라는 광고. 자, 그러면 L은 뭐가 되냐면 2사인 세타가 되죠. 이 길이가. 근데 여기가 되게 쉬웠던 게 절반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잖아요. 응? 뭐라고요? 지름으로 봤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근데 이게 지름이 아니잖아요. 어디 가요? 삼각형 밑변이 지름이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알아냈습니다. 사인 법칙은요, 이 삼각형이 원에만 붙어 있으면 쓰는 거예요. 여기가 지름이었으면은요, 그냥 애절하게 1이라고 하고 말았죠. 사인 세타라고 안 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원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만약에 5였다라고 치면 여기가 세타였다고 칩시다. 그럼 사인 세타분의 얘는 2R 10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니 얘가 반지름 같아서 왜 얘가 지름 같아서 왜 고민해보기는 얘도 5고 얘도 5죠. 그럼 여기 당연히 직각이었겠지. 그게 아니고 원에만 붙어있는 이게 원에 붙어있을 때 그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 때요. 그놈이 사인 세타분의 이 길이는 하고 이 R이다 라고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사인 세타지 1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겁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 이 길이를 주는 바람에 얘가 겁나게 쉬워졌죠. R세타가. 이 길이나 이 길이 하나만 주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요. 이 길이나 이 길이 주면 그 다음부터 쫙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각도가? 이것의 절반이니까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세타가 이 각이 될 거 아니에요. 각도가 복잡해지는 거 우리 절대 쫄지 말 거야. 각도가 복잡해지는 거 절대 쫄지 말고. 근데 왜냐면 자 그럼 문제가 이렇게 생기면 뭐예요?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세타인데 여기가 5면 이건 당연히 뭐겠어요? 5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사인 세타라는 것이 나오는 순간에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가 지금 이 문제는 왜 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삼각형의 원이 이렇게 됐을 때 얘를 딱 하면 각도가 반으로 잘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재미났던 게 일단 여기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었다 1번. 사인 법칙 하나 때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접이 되니까 이 각도는 절반으로 잘라진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각도가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쫄지 말 것. 예. 자 그러면 R세타는 뭐가 될 거냐면요. 이 길이가 있잖아요. 자 사인 세타에다가 탄젠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세타를 때려버리면 R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였다 그러면 5세타 그럼 5탄젠트 세타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R세타는 굉장히 쉽게 나오죠. 아까처럼 넓이까지 안 가도 상관이 없죠. 넓이를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길이를 정리를 했어야 되죠. 사인으로 정리를 했어야 돼요. 그럼 이 길이는 2사인 세타고 이 길이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구해가지고 넓이로 풀자라고 풀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였죠. 근데 이때 여기나를 주게 되면 얘는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니까 얘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쉽게 주려고 준 문제. 자, 근데 물어본 게 뭐니?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제곱. 자, 리미트 세타는 한없이 0으로 가는 거겠죠? 네네. 근데 세타가 0으로 가면은요? 세타가 파이로 가네요. 얘가 파이로 가요? 그럼 이제 얘 뭐 하셔야 되나요? 치환하셔야 되죠. 제가 그 공식들 적용할 때는 반드시 얘가 뭐로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0으로 갈 때만 그 공식들을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t라고 치환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한없이 0으로 가겠죠? 세타가 파이로 가면 t는 0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t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됩니다? 사인의 세타는 파이 마이너스 t죠. 그럼 사인 t가 되겠네요. 빨리 바꿔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세타가 파이 마이너스 t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긴 탄젠트에 4분의 파이 빼기 4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t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생겨먹었겠죠? 그럼 4분의 파이는 지들이 알아서 지워진 거죠. 뭐 여기는 4분의 t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요 놈은 t니까요. 하나 약분해버리고요. 요거는 4분의 1로 바꿔버리니까 t 하나 약분하면 답은 4분의 1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일단 계산 쫄지 말 것. 그러니까 결론이 이래요. 여기의 수치가 아무리 복잡해도 여기 있는 문제는 딱 이러거든요. 아무리 복잡해도요. 그냥 식으로만 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동방으로 떨어집니다. 여기가 이제 요 단원이 왜 두 번째 근데 이거 하다 보면 좋은 거 하나 있다. 삼각함수의 도형이 씌워져요. 삼각함수의 도형이 그리고 삼각함수에서 막 도형하고 막 세타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쉬워집니다. 왜?
아니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세타 갖고 놀다가요 3분의 2파이 갖고 놀아봐요. 마음이 편안해요. 얘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때려 댔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그래서 삼각함수 그 도형 문제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보는 눈이.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도형에 대한 질문은 그거 좀 나오면서 제가 조금씩 더 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도형 문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문제씩 가고요. 제가 빼놓고 온 거 있어요. 어디를 빼놓고 왔냐면 미정계수법을 빼놓고 왔을 거거든요. 자, 어디냐면 168쪽에 있는 거. 이게요. 제가 여기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해드리면서요. 그 극한에 대한 그런 정리를 같이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어떤 문제냐면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갈 때요. x 제곱분의 a 마이너스 코사인 2세타는 b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었나? 저기 fx는 3차 함수고요. 최고차가 1인 3차. 니네 이거 저기에 있었죠? 저기 네. 니네 4점짜리 1번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죠? 11번. 마이너스 1로 갔었나? A였다. 알파로 갔나? 알파.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것의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F의 뭐의 최대값, 뭐 최소값 이제 이런 따위로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하면서 어떤 거를 같이 정리해 드려야 되면 이거랑 이 문제를 같이 정리를 합시다. 얘는 어떻게 풀 것이고, 자 문제가 이래요. 모든 알파에 대해서요 이것의 값이 존재한다예요. 모든 알파에 대해 문제는 이제 모든 알파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알파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그럼 여기서도 이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 문제랑 사실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봅시다. 일단 얘를 풀 때요. 극한은 일단 무조건 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대입부터 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x가 0을 넣었더니 분모가 뭐 됐죠? 0이 됐죠. 그럼 분자가 만약에 자 여기다 대입을 했는데 분모가 0이었는데 분자가 0이 아닌 어떤 숫자가 나와버린다면 이것은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0일 경우에 분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분자가 0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이 극한값은 존재하겠죠. 위가 0이든 무한대가 아닌 이상. 위가 무한대로 가는 거 아닌 이상은 어찌든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극한에 대해서 되게 단순한 개념인데 요 개념을 갖다 이렇게 문제를 내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가 되거든요.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긴 한데 자, 그래서 자, 극한값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놓고 여기랑 놓고 두 개를 동시에 놓고 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다 0을 집어넣었다고 해서 분자가 0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그죠? 자, 분해. 이 문제 볼게요. x에다 알파를 집어넣는데 3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만약 최고차가 뭐 1인 3차 함수라고 했다고 그럽시다. 근데 3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어디선가 반드시 0이 되는 놈은 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0이 그러니까 모든 홀수차 함수는요 그냥 없을 수가 없어요. 실근은 무조건 하나 이상은 갖게 되어 있죠. 짝수차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없을 수도 있어요. 4차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홀수차는 적어도 최소한 하나의 근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모든 알파에 대해서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fx는 3차 함수니까요. 어딘가 하나의 알파에는 얘가 분명히 0이 되는 놈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자, 그 놈을 알파라고 놉시다. 그 놈은 반드시 0이어야 돼요. 그러면 f의 알파가 0이 나왔죠. 그럼 자, 지금 여기다 대입했더니 0이 나왔죠랑 같은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이것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분자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0이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x간 없이 x가 하도 세타를 써버렸더니 자, x가 0으로 가면 요 놈은 되게 쉽잖아요. 이제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놈은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a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죠. 1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a는 1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왔어요. 이렇게 값이 나왔겠죠. 그러면 여기다 알파를 넣었을 때 얘가 0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얘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0이어야 돼요. 얘도.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f의 2알파 플러스 1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0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잖아요. 자, 여기서 문제점이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지금 알파에서 0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그럼 2알파 플러스 1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얘가 0이면요. 여기다 2배에서 1 더한 4알파 플러스 3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0이면 그렇죠. 8알파 플러스 7도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3차는 근을 이렇게 가질 수가 없죠. 그럼 근의 개수가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등차수로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넘어가 버릴 테니까 요 개념에서 이제 여기서 딱 스톱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자 최소한 얘가 아무리 많이 가져올지 3개 이상은 못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까지만 멈췄다고 칩시다. 근데 요 놈이 1로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놈이 요 놈과 같거나 요 놈이 요 놈과 같아야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놈이 이 놈과 같다는 얘기는요. 이 놈이 이 놈과 같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돼요. 어차피 그 관계가 알파 대신에 K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놈과 이놈이 같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알파랑 2알파 플러스 1이 같아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만 이식이 가능한 거예요. 어렵죠. 근데 되게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 개념과 이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인데 자, 얘를 이렇게 문제를 내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내보면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fx가요 아주 특수한 식이어야 돼요. 아주 특수한 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마이너스 1이 아닌 다른 근을 갖는 순간에 두두두두두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얘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오로지 마이너스 1만 근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알파가 마이너스 1이 아니고 1이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파가 1이었다고 칠게요. 알파가 1이면 그러면 당연히 3도 0이 나와야 돼요. 왜냐면 얘가 여기다가 f의 1이 0이면 f의 3도 0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f의 모든 실수 알파니까요. f의 3이 0이면요. 당연히 f의 7도 0이어야 돼요. 이 관계 때문에. 그럼 무한히 많은 근을 가져야 되는 얘기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이렇게 될 수 없음. 이렇게 될 수 없음.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요. fx가 x 플러스 1이라는 근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1이라는 근은 있어야 되고
다른 곳에서는 근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는 곳에서 이렇게 3개가 돼서 올라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곳에서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는 0이 되면 근이 나올 수가 없는 특수한 함수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 거 문제 푸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건 질문을 받는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면요. 극한의 개념을 볼 때 분모가 0이 나왔다면요. 분자가 0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극한의 문제를 보실 때는요. 분모가 0인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그래서 분자도 0이어야 된다 해서 여기를 바꿔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의 극한값을 푸실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자 0분의 0까지 확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로 가셔야 되잖아요. 하나는 로피탈을 쓰던가 변형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중에 루트가 있거나요. 혹시나 절대값이 있거나 되면 로피탈을 쓰지 마세요. 문제 중에. 이거를 미분하려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값은 원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절대값은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요. 여기를 로피탈로 들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변형하셔야 돼요. 고경에. 그러니까 로피탈은 그냥 간단한 문제 풀 때, 좀 구차는 문제 풀 때 뚜두둑 써먹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이 수능 보실 때는요. 난이도가 좀 있다 싶으면 변형이라고 생각해서 연습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식이 막 더럽게 있는데 그거 변형하기가 더럽다 할 때 그냥 로피탈 써버리는 거고요. 근데 절대값이나 루트나 개념 문제가 튀어나왔을 경우에 함부로 로피탈 이게 로피탈을 만약에 여기서 그럼 얘는 0분의 0이어야 돼. 물론 거기서 걸려요. 거기서 걸리는데 그럼 로피탈 쓰면 f 프라임 알파 분의 f 프라임 2알파 플러스 1의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것의 극한값인데 그럼 얘가 또 0인가 아닌가를 또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까지 0이 나와버리면 이건 또 말이 안 됩니다. 프라임이 0 돼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프라임이 0 돼버렸다면 아까 f의 얘가 0이었죠. 근데 얘도 또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3차인데 여기서 또 되면 이게 3차가 아니거든요. 그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 이런 거 문제 푸실 때 막 여기다 절대값 써 있고 루트 써 있고 막 이렇게 써 있을 때 있어요. 이거 로피탈로 들어가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값 로피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얘가 그건 무조건 변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정해요. 여러분, 자, 고난이도 문제에 극한 문제가 떨어졌을 경우에는요, 어디를 먼저 변형을 쭉 해놓고 분모가 0이 되면 분자도 0이어야 된다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 여러분 문제 보다 보면 고난이도 문제 중에 어떤 얘기 나오냐면 식이 굉장히 복잡해요. 식이 막 여기다가 뭐 루트도 때려놓을 때가 있고 절대값 때려놓을 때가 있고 막 이렇게 극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래놓고 여기 어떤 식을 하나 쫙 주고 나서 이것이 뭐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뭐 리미트 x가 하나 없이 뭐 1로 갈 때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쓰시는 거냐면요. 변형을 해서 약분할 거 약분한 다음에 아마 처음에는 무료에 1 집어넣으면 0분의 0 나올 거예요. 0분의 0이 나오는데 0분의 0이면 로피탈 때를 이건 미분이 아주 쉽게 나올 때만 쓰시고요. 변형을 한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분모가 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자는 그 값을 넣을 때 0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분모가 0인데 분자는 0이 아니다.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변형을 해서 분모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좀 쉬운 편이에요. 자,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 여러분 가끔 만나실 거예요. 이 문제를 만나실 건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대입을 해서
분모가 0인데 분자가 0이 아닌 애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문제도 아마 있었을 수도 있고 아마 4점짜리나 이런 데 보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뭐 3과 뭐 예를 들어 4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3을 넣었을 때요. 분모는 0인데 분자는 0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4를 넣었을 때 분모는 0인데 분자는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 값이 3과 4뿐이다라고 하면 3과 4만 0 된다는 소리예요. 해석을 요거 이 문제는 되게 쉬운데요. 이 문제를 하면서 아예 극한까지 정리를 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고난이도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이래요. 여러분들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 많나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존재한다는 건 쉬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대입을 했더니 분모는 0인데 분자는 0이 아니다.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라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요. 얘들이 처음에 이 모양을 안 줘요. 처음에 이 모양으로 안 줍니다. 그러면 얘를 변형을 해서 분모가 0 나오고 분자가 0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내시면 그때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기가 GT, 여기가 있다고 칩시다. 변형했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것의 극한값이요. 3과 4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여기 다른 식이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이것의 극한값이 3과 t가 3과 4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t에다가 3을 넣었을 때 분모가 0 나왔다는 소리예요. 4를 넣었을 때 분모가 0 나왔다는 얘기예요. 3과 4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3 넣었을 때 A이고 4 넣었을 때 A이고 나머지는 0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보셔야 되는 것은 분모를 되게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문제보다 아마 여러분 4점짜리에서 한번 만나실 거예요. 근데 자 분모가 0이죠 이제. 분모가 0이니까 일단 요 놈은 뭐로 바꾸면 되죠? 아까 잘 모르시겠으면 1 플러스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가 생겨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제곱 2x가 돼요. 그럼 2x니까 여기는 4x 제곱이 돼요.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그 분모는 0 나왔죠, 그죠? 자, 그럼 분자도 당연히 0이 되니까 b는 뭐겠어요? 0이겠죠? 자, b는 0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사인 2x는 2x로 바꾸라 그랬고요. 분해 여기는 x로 묶어서 x 플러스 a가 되니까 x 약분해버리면 되겠죠? 자, x가 0으로 가니까 a는 6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죠? 네. 자, 318번에 루트 들어가는 건 하나 보고 갑시다. 자, 3번 문제만 봅시다. 3번 해보세요. 자, 요거는
루트 A 플러스 B가 0이어야 된다. 동의되시죠? 자, 근데 이건 수투서부터, 만약에 지금 이거 틀리시면 수투서부터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 문자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B는 뭐로 바꾸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A다.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뭐 들어가셔야 됩니다? 유리화 들어가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이런 걸 로피타 함부로 쓰지 마시라고요.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탄젠트 2x 곱하기 여기는 루트 2x 플러스 a 플러스 루트 a 분의 제곱 빼기 제곱하게 되니까 여기는 2x가 남게 되나요? 자, 2x랑 2x는 약분이 됐겠죠? 자, x로 0으로 가니까 2 루트 a 분의 1이 4분의 1이다. 그럼 a는 4가 되나요? 네. 뭐 여기까지 큰 문제 없겠죠? 되셨죠?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연습만 조금 하겠습니다. 어떤 게 문제가 될 거냐면요. 나풀 개념 6번에 자, 2번, 1번이요. 자, 일단 B는 뭐죠? 1이죠. 자, 그 다음에 위에 거 뭐로 바뀌어요? X로 바뀌죠? 그럼 밑에 거 뭐로 바뀌어요? AX로 바뀌죠? 자, 그럼 A는 뭐겠어요? 5분의 1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요. 밑에 건 3x, 위에 거는 A는 뭐겠어요? 마이너스 자, 2의 X승 빼기 1 뭐로 바꾸라 그랬죠? x X로 바꾸시면 되죠. 자, 그러면 3의 X승 빼기 1 뭐로 바꾼다 그랬죠? ln 이거 뭐로 바뀐다고요? ln 3 곱하기 x요. 응? 다시요. 2의 3x 빼기 1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요는 뭐로 바꾼다고요? 3x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그냥 3이에요. 맞죠? 얘 불안한데? 얘 불안한데요? 자, 연습하겠습니다. 자, 321번에 두 번째 문제 할게요. 2번 문제 고 B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일 거예요. 자, 위에 거 뭐로 바뀌어요? ax AX요. 밑에 거는 2x 2X요. 그러면 A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자, 이제 함정빠입니다. 322번에 1번 문제 해보세요. 이거 어디로 가고 있죠? A로 가고 있습니다. 0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니네 이거 A로 가고 있는 거는 0으로 가는 거랑 틀려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이 문제는 일단 x가 a로 가니까 요거 그거 함부로 정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x-a를 t라고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으로 가게 바꾸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간다가 됐을 거예요. 3 곱하기 사인 t가 되는 것까지 큰 문제 없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x 대신에 2의 t 플러스 a 빼기 1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바꾸는 거 동의되세요? 자, 0으로 될 때는 우리가 그걸 쓸 수 있는데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뭐여야 됩니다? 0이어야 되죠? 맞죠? 자, 그럼 2의 a승이 빼기 1이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되니까 2의 a승은 1이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a는 뭐겠어요? 0인가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A는 0이라고 나왔고요. 자, 그럼 요 놈은 뭐로 바뀝니다? T로 바뀌었죠?
자, 요 놈은 뭐로 바뀝니다? LN ln 2 곱하기 t로 바꿔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거 연습 안 되면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또 삽질 들어갑니다. 이거 연습 좀 해두셔야 돼요. 이거 조금 불안합니다. 천천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자, 얘는 x가 0으로 간다라고 했어요. 자, 분자가 0인데 그럼 답이 0이었어야 되는데 아닌인 거 보면 분 모두 0이었어야 되죠. 그럼 a는 뭐네요? 2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0으로 간다라고 했고요. 그럼 2의 x 플러스 1 빼기 2분의 여기는 사인의 7x가 됐네요. 자, 이것이 2ln 2분의 b다. 이렇게 당겨 먹었어요. 자, 요거 뭐로 바뀌어요? ln 2 곱하기 x 플러스 1이요. 분의 7x. 그럼 답이 0인데요? 응? 2ln이요? 왜요? 저는 2로 그냥 묶어서 해요. 그렇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얘를 2로 묶어내면 요거 갈라놓으면 얘가 2의 x승 빼기 1 요렇게 바뀌죠? 요거 바꾸셔야 돼요. 요거 바꾸셔야 돼요. 정리 안 돼 있으면 되게 헷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 뭐로 바뀐다고요? ln 곱하기 2 곱하기 이렇게 바꾸셔야 sin 7x를 7x로 바꿔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 아니에요. 이거 공식 아니에요. 2의 x승 빼기 1이 공식이에요. 요게 공식이에요. 이거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로피탈 때리시면 되긴 돼요. 자, 조심하셔야겠죠, 요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공식이 있는 거나 없는 거다에 대해서 되게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뭐의 x승 빼기 1이어야 되거든요. 자, 하나 더 봅시다, 밑에 거. 자, 323번의 1번 문제도 해볼 거예요. 해보세요. A는 일단 2겠다, 그지? 이것도 2로 묶으셔야 됩니다. 요건 정리가 되네요. 되셨죠? 요거 바꾸는 거 저기 연습 안 되신 분들 조금 연습해서 좀 빠르게 볼 수 있으면 조금 편합니다. 아니면 1 플러스를 정확하게 쓰시든가 좀 천천히 하시더라도요. 자, 3번 문제 풉니다. 해보세요. 삼 번 문제는 골뱅이 하나 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건 왜 골뱅이를 쳐야 될까? x에다 0 집어넣었더니 분모가 0 나왔어요. 근데 분자도 0 나왔으니까 a를 못 구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돼버리죠? 자, 그러니까 b가 0인데요. 그럼 0분의 0이잖아요. 라고 해서 곤란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라내셔야 돼요. 자, 요는 뭐로 바꾼다 그랬다? 이것 따로 빼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은 잘 자르셔야 돼요. 잘 잘라버려야 돼요. 수렴하는 놈들을 빨리빨리 빼내버리셔야 돼요. 그럼 요렇게 놓고 요 놈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x가 0으로 가니까 그래서 a는 1이다가 여기서 튀어나와요. 그렇죠? 그냥 대입만 단순하게 생각했다고 그냥 안 남았잖아요. 그럼 뭔가 변형한 거예요. 뭔가 바꿔주는 거니까. 근데 이때 극한에서의 변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수렴하는 걸 빨리빨리 빼내버리세요. 이거 빼내버리고 나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잘라서 요거는 금방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요놈 A는 1 나오는 거 큰 문제 없죠? 자, A는 1 나왔어요. 그 다음 요놈 어떻게 바꾸게 돼요? 사이언스. 사인 3x로 바꾸는데 사인 3x를 또 뭐로 바뀌죠? 그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3x로 또 바꿔버리시면 돼요. 이거 되시겠죠? 여기에 무슨 fx 있으면 그냥 2의 fx 빼기 1이다라고 하면 그냥 이거 fx라고 놓고 극한 때리시면 돼요. 이렇게 단 얘가 분명히 0으로 가는 거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연속에 관련된 얘기인가 봐요. 여기는 쉬었다 할까? 네. 피곤하다 그지? 쉬었다 합시다.